그렇죠. 다 어떻게 여기 다 나온 사람들 보니까 다 성공했더만. 어떻게 다 성공한 사람들만 나랑 보여. 부끄러워서 맞아요. 아니지. 그래도 망한 얘기를 해야지.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은 내가 진짜 쫄딱 망한 이야기를 한번 뽑아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내가 주제를 오늘 이걸 선택을 했어. 역시 역대급인 방송이 될 것 같고요. 오늘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것을 딱 한 줄로 표현을 하자면 초보자들의 방향성 그리고 준비되어 있지 않은 자는 차라리 그냥 움직이지 마. 그냥 공부를 해. 네, 그게 결론이에요. 실패하지 않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콩쿠나님께서 오늘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해 주셨으니까 집중해서 내용을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초보 시절에 지금 9년 차이긴 하지만 이게 한 1년, 2년 차 되면 우리가 또 나름은 자기네들 스스로가 공부를 좀 해서 야 나는 이제는 초보자 단계는 그쵸. 좀 지났다. 나는 이제 조금 괜찮은 수익이 좀 있는 약간의 특수 물건, 문제 있는 물건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사실 많이 하죠. 당연히 하죠. 근데 뭐 틀린 생각은 아니에요. 틀린 생각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는 건 그런 거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준비가 돼 있어서 이걸 하면 상관이 없는데 단순히 요즘 같은 경우 우리 때도 똑같았어요. 경쟁률이 너무 이제 세다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럼 뭔가 이제 틈새가 없을까? 이제 특수물건 쪽에 이제 살펴보게 되죠. 공부를 많이 하고 들어가면 상관이 없지. 근데 이제 항상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하니까 실제 제가 초보 시절에 망했어요. 너무 이런 거에 관심 뭐라고 되나 내가 약간 도전하고 모험하고 이런 거를 많아서 실제 이런 선순위 임차인을 해서 2번에서 3번 정도 망했고 조금 큰 금액 좀 작은 금액 이렇게 했고 요 과정 안에서도 한 1억 정도 손해를 봤어요. 1억 그러니까 정도? 한 건이 1억이 아니라 다 합치면 내가 이제 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요거 하고 요거 해본 게 다 합쳐서 한 1억 정도 내가 손해를 보긴 했어요. 그때 이제 내가 한 몇천만 원 손해를 보고 힘들었지. 초보자 힘들지. 야, 씨, 뭐, 이거 연봉이 웬만한 회사 연봉을 갖다가 내가 이러고 있었으니. 그래서 사무장님한테 살려달라고 했으니. 근데 이제 그게 해결이 잘 안 됐어. 그래서 결국은 날렸지. 날렸는데 이제 사무장님이. 날려달라면 입찰 보증금을 안 내. 대금 미납을 한 거지. 근데 그게 해필이면 또 재매각에 대한 대금 미납이어가지고 이게 따블이잖아, 따블. 따블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거의 뭐 한 5천만 원 돈? 마음이 좀. 그 시기 하더라고. 그렇죠,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사무장님이 이제 딴에는 이제 그때 당시 위로해준다고 콩쿠나님 언제 한번 밥 먹으러 오시라고 내가 점심 사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래 왔죠. 바깥으로는 이제 밝은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막 썩어 들어갔지. 그래서 사무장님이 딱 첫마디, 딱 얼굴 보자마자 한마디. 뭐라 아직도 이 경매 시장에 살아 계시네요? 딱 이러더라고. 안 떠나셨네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제가 왜 떠나요? 여기 아직 잘 살아있죠. 뭐 이렇게 괜히 쿨한 척 이랬더니 보통 그 정도 되면 경매계를 다 떠나는데 아직도 살아있는 거 보니까 조금 더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 거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계속 이 오기가 생겨서 그냥 그런 물건만 막 찾아다니고 막 이렇게 했던 결론을 얘기하면 저처럼 이 마음만 앞서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기본 일반 물건만 해도 사실 돈 벌잖아요. 그쵸. 버는데 이놈의 욕심이 사람 욕심이 더 생기다 보니까 이런 거이지. 그 손해를 본 만큼 또 선순위를 해서 재미 본 것도 많으시고. 아이고 그럼 그렇죠. 그럼요. 그렇지. 여러분들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한 번씩 미끄러질 수도 있고 정말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정말 포기를 해버리면 여러분들 정말 저는 더 많은 것을 잃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초보지만 첫 물건에서 잘못된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건 내가 앞으로 투자해 나갈 방향성과 수익을 따진다면 결국 크지 않을 수 있으니까 혹시나 그런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있다면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힘을 내서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정말 초초초 정말 몇 개월 안 된 상태에서 이런 그 5천만 원 날렸으면 나도 경매에 사요나라 했을 거야. 그 옛날 제 사례는 아니지만 거의 비슷한 이런 거예요. 최근에 이제 8월 17일 며칠 전에 낙찰이 됐는데. 진짜 됐네요. 4천만 원. 네. 얼마 됐나요? 이게 이제 요거를 저한테 질문을 좀 많이 하셔서 내가 요것도 한번 갖고 와봤어요. 이미 끝나긴 했지만 여기 지금 1억 8천에 감정가가 나왔는데 최저가가 3천까지 17%까지 오, 싸다. 떨어진 대출 거죠. 안 받아도 돼. 그치, 그러니까 초보자들 딱 보면 뭐 17%까지 오케이 뭐 이래가지고 이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지. 그렇죠. 근데 이게 이미 벌써 재매각 물건이란 빨간 글씨도 있고 우리가 보면 항상 싼 거에는 다 이유가 있잖아, 있지. 그럼요. 근데 이 해석이 안 되면 차라리 안 들어가면 들어가면 안 돼. 움직이지 차라리 말아야 되는데 이 싼 것만 보고 이 초보자들은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1차원적인 판단을 하고 두 번째 이 권리 분석을 이렇게 보면 이 가압류가 지금 말소 기준이잖아요. 2019년. 가압류네요. 그죠? 이게 지금 2019년 11월 12일인데 여기 점유자가
2017년 11월 3일이니까 대학력을 가지고 있다고. 대학력 가지고 있죠. 대학력을 가지고 있지만 아무 내용이 없어. 보증금이 얼마에 사는지. 이 지금 한번 물권명세에서 보면 임차인. 그냥 전입일자. 끝. 아무것도 없어. 여기서 그러면 이 대학력이 있으니까 이 사람에 대한 정체가 없으니까 조사를 좀 더 하든지 아니면 내가 조사가 안 되면 안 들어가자. 대학력 있으니까 무섭잖아. 이렇게 그렇죠,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게 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해석하고 싶은 것만 하기 때문에 야 같은 가족 아니야? 그래서 자기네들이 시나리오를 막 써. 그래서 야 이건 괜찮은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면 이 봐봐 이 채땡땡이라는 사람 벌써 혼자 단독으로 6,100 이때 6,100. 들어갔네 4월달에. 근데 대금리나 고수들은 딱 내가 오늘 단독으로 낙찰될 거 알아 예상을 해. 근데 이 초보자들은 법원에서 갑자기 내 이름만 부르나 그러면 왜 내 이름을 왜 부를까? 일단 쎄하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맞아요. 그죠? 네. 근데 6,100인데 이 대금 미납했다는 건 이 사람한테 찾아갔더니 이 사람이 얼마 내놔라. 이게 얘기했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내가 돈을 더 손해봐야 되니까 안 낸 거지. 자, 이번에는 이제 법인이 들어왔네. 4천만 원에 낙찰이 됐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몰라 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의 이 사람의 정체를 알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는데 자 여기서 그냥 팁! 이 사람의 대학력이 도대체 우리가 현장에 가서 이렇게 파악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때 이 사람이 얼마에 혹시 17년도에 혹시 살았던 아니면 이때 이 시세가 전세나 뭐 매매가 어느 정도 됐을까를 알아보면 이 국토시골가 조회를 해보면 17년 11월 요게 지금 보면 디자인빌 AB 디자인빌 A동 여기고 51.4 51.4 얘가 지금 17년 9월 그러니까 미리 우리가 계약을 한두 달 전에 하니까 맞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이때 이 사람은 뭐야? 임대 1억 5,500에 들어갔네. 그러면 이 사람 박은주는 1억 5,500의 전세 입자야. 그러면 이 사람은 1억 5,500이지만 이 낙찰자 마지막 4천에 받은 사람은 1억 9,500 1억 9,500의 이 집을 낙찰 받은 택이네. 그럼 그렇죠. 이 가치가 1억 9,500이 되나? 내가 봤을 때 위치는 나쁘지 않지만 아직 별로. 네, 그 정도 별로. 경제적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네.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며칠 전에 받긴 받았지만 납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우리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근데 저는 솔직히 딱 봤을 때 이게 말소 기준 권리가 일반적인 은행의 근저당이 아니고 가압류고 이 금액이면 딱 봤을 때 저는 진짜라고 딱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서 조사를 하면 얘기 완전 달라져요. 그렇지. 자,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이 소유자 김희영이 돈이 필요하면 내 집이 있는데 가서 은행 가서 나 돈 좀 빌려줘요. 그럼 그게 근저당이잖아. 근데 여기서 가압류가 여기 들어올 게 뭐 있어? 이게 선순위 임차인이 있으니까 은행 가서 돈 빌려달라는 소리를 못하니까 지금 그렇지. 여기다 전세 들어오고 뒤에 이제 가압류 은행 가서 뭐 800만 원 어디 가서 이제 빌려온 거지. 그렇죠. 근데 이것만 이렇게 딱 봐도 앞뒤가 착 다 맞춰지는 거지. 예? 현장에 가지 않아도 물론 이건 우리 고수들의 해석법이고 여러분들 항상 어디를 가야 된다? 현장을 가야 된다. 지금 선순위 물건 말씀해 주시는데 선순위 물건이 무조건 뭐 무섭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꼭 정복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알아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법인이 받았잖아요.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나쁘지 않은 건 지금 법인이 주거용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안 돼요. 안 되는데 만약에 이거를 정말 유찰돼 가지고 저렴한 가격에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1억 5천 선순위 임차인이 있잖아요. 있으면 그만큼 대출을 받은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지면서 물건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 특히 꼭 법인이 아니더라도 다른 물건 보실 때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물건 같은 경우에 보증금이 크다고 해서 내가 패스할 건 아니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대출을 미리 받게 되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으니까 나쁘게는 생각하지 마시고 발상의 전환, 접근의 전환이 꼭 필요한 때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 근간에 이런 비슷한 것들이 이제 진행이 돼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 물건이에요. 이제 부산에 있는 뭐 부산. 아파트 다세대인데, 네네. 자 여기에서 그냥 말소 기준으로 그냥 바로 넘어가면 지금 강제, 그러니까 이게 말소 기준이잖아요. 경매 개입 등이니까. 근데 요 2019년 날짜보다 더 빠른 아이가 여기 사네. 2억 2천이라고 또 돼 있는데요? 예. 그리고 2억 2천으로 돼 있으니까 정체는 나온 거지, 정체. 일단 나온 거지. 그치? 그러니까 대학력 2억 2천을 주면 난 나가겠다. 보낼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이 근데 여기에 보니까 임차권을 설정을 했네요. 설정을 했는데 이게 지금 문제는 보면 여기 언제 설정을 했냐? 2020년 10월 21일 날 했어. 근데 경매가 언제 배당 종기일이 언제 했냐면 19년
19년 6월 10. 그러니까 날짜가 임차권을 좀 일찍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한 거지. 이해되세요? 배당 조기 여러분. 배당 종결이 19년 6월 10일까지 자 배당 신청할 사람들을 해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이 임차권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초급반 때 배웠지만 뭐 여기에 살아도 임차권을 할 수도 있지만 이사 나가고 내가 임차인의 지위를 여기 유지하려고 할 때 임차권 설정을 하고 그쵸? 가는데 그쵸? 근데 이 사람이 2020년 10월 21일 배당 이 종기일 이 경매 기입 이것보다 늦게 지금 기입을 한 거지 기재를 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임차권은 원래 자동 배당을 법원에서 이렇게 해주는데 그 뭐야 경매 기입 등기보다 늦게 이걸 했기 때문에 배당이 안 된다는 거야. 배당이 안 되고 뭐만 움직여? 대항력만 지금 살아서 움직이는 거지. 그래서 결론은 이거는 뭐다? 2억 2천을 인수해야 된다. 아 배당 요구를 안 했구나 그 전에. 배당 요구를 안 했지. 임차권은 원래 자동 배당이잖아요. 선순위 전세권은 반드시 이제 경매 그 배당 요구를 해야 되지만 임차권은 자동 배당이라고. 그래서 사실 아무 그냥 액션을 안 해도 되는데 임차권을 좀 일찍 했었어야지. 그래서 지금 날짜가 이 그 기입을 갖다 늦게 얘네들한테 지금 밀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뭐야 대항력만 살아서 지금 2억 2천을 고스란히 줘야 되는 지금 2억 2천을 누구한테 달라는 거야? 법원에 달라는 게 아니고 자 낙찰자 너한테 받겠습니다 라고 지금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파악하시고 들어가셔야지. 자, 임차권 제가 한 가지만 정리해서 설명드리면 임차권은 아까 쿵쿵나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이게 점유를 공시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건데요. 이제 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 등기부에 등재된 임차권은 경매 법원 집행법원에서 경매를 신청할 때 등기부를 띄워보면 임차권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 등기가 된 임차권은 자동 배당을 해주고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설정된 임차권은 어떻게 보면 집행법원에서 계속 등기부를 띄워서 업데이트를 할 수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해야지만 임차권 등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배당 요구를 해야지만 배당을 해줍니다. 그래서 해당 사례 같은 경우는 후자 사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수가 되는 케이스 되겠습니다. 자, 요거도 보면 아파트 4천에 네. 자, 여기 말소기 좀 보니까 전세권이 있고 여기 보니까 최기녀 이 전세권 있는 사람이 지금 경매 신청을 했네요. 요 최기녀가 지금 말소 기준이 이제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전세권은 반드시 배당 요구. 나 돈 주세요. 나 여기 임차 선순위 대항력 있는 사람이니까 돈 주세요. 해서 배당 신청을 해야지만 돈을 이제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맨 마지막으로 이 최기녀가 2억 4천 아무래도 스토리가 전세를 2억 4천에 17년도에 와서 하는데 나가고 싶은 거야. 근데 돈을 2억 4천을 안 주니까 결국은 이 전세권으로 이제 경매를 갖다 이미 경매를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결론은 그렇죠. 2억 4천 달라.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달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배당 신청을 한 거하고 똑같이 이제 가는 그럼요. 거잖아요. 그럼요. 그죠? 그럼요. 그러면 이거는 뭐 배당 신청 똑같이 가는 거니까 결론은 뭐야? 2억 4천 가격이 딱 정해져 있는 거죠. 낙찰가가 2억 4천 이상은 낙찰을 받아야지만 이사라 2억 4천 주고 내가 이제 나머지를 갖는 건데. 그렇죠. 조사를 해보니 대략 한 3억 뭐 중간 2억 6천 2억 9천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3억에서 2억 9천 이렇게 되는데 2억 2천이니까 한 만약에 이거는 금액이 낙찰가가 정해졌어요. 2억 4천 이상은 써야 되니까 2억 4천인데 지금 현재 시세를 2억 9천으로 했었을 때는 만약에 실거주자 같은 경우에는 한 5천 정도 싸게 그럼요.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실거주자 입장에서 나쁘지 않고 세대도 뭐 한 900세대 되고 예, 위치도 괜찮더라고. 공장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바로 팔고 싶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게 팔면 되잖아요. 이게 몇 분, 뭐 5분밖에 안 걸리겠네. 그러니까 팔기도 잘 팔리겠다. 아무리 지방이긴 하지만 뭐 이런 느낌적인 느낌. 무조건 선순위 임차인이라 무섭다, 안 한다 이게 아니라 아 이거는 뭐 다 배당하고 했으니까 됐네. 이건 내가 낙찰 봐도 되겠다. 근데 앞에 것들은 야 정체를 모르면 내가 하면 안 되겠다. 이 정도의 판단은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제가 초급자 시절에는 그거조차도 판단할 줄 모르면서 섣불리 건드려서 손해가 났다 이거야. 자, 초보자들의 가장 큰 적은 조급증이다. 제가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렇게 너무 준비가 안 됐을 때 이렇게 실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장 큰 적은 뭐다? 조급증이다. 아니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망한 이야기를 했지만 다음에 만약에 초대를 해주신다면 오케이 좋습니다. 내가 성공한 거 내가 월에 네. 한 3천만 원을 이제 벌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비법을. 투자금 대비 수익이 높은 걸로 따지면 따라갈 사람이 없죠. 그치, 난 돈이 없으니까 소액 투자로 많이 하지. 정말 이것도 수익이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네. 초보자분들일수록 일단 발품을 현장에 답이 있으니까 현장을 무조건 가셔야 되고, 두 번째는 요즘 뭐 코로나 때문이라도 혹시 그러한 부분이 조금은 그렇다고 하면 아까처럼 이렇게 서류 분석이나 뭐 지지 옥션, 테크 옥션 이런 형태로 구독션 이렇게 하셔가지고
모의 입찰을 내가 관심 있는 물건을 해보세요. 거기다가 메모를 하든지 공책에 메모를 하든지 나 같으면 이러해서 지도 보고 뭐 하고 나는 뭐 2억을 쓰겠다 3억을 쓰겠다 그러고 나서 꼭 낙찰가를 확인해.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썼을까? 이렇게 해서 파악을 계속 하다 보면 그게 엄청난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리고 아까처럼 이 금액이 얼토당토한 금액이라면 이 사람이 정말 최종 납부까지 했을까? 이것까지 나중에 체크를 해보면 엄청난 공부가 많이 될 겁니다. 그거를 좀 한번 일주일이라도 한번 해보시고, 아니 사실 일주일이 아니라 그 이상 계속 시간이 나실 때 관심 물건에 대해서는 했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 저 약속이에요. 다음 주까지는 꼭 쿵쿵사님 말씀하셨듯이 모의입찰 해보고 카페에 인증 글도 한번 남겨주시고 여러분의 미래가 바뀌는 시간을 꼭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더 유익하고 즐거운 모습으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수의 장바구니!